자, 3장 쪽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자, 묘지 문제가 앞에 보셨던 분묘기지권, 자,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 문제가 꼭 반드시 나오니까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전 국토가 묘지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이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묘지는 15년만 뒤에 나올 거고요. 15년만 설치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에 한해서만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연장 기간에 따라서 30년, 15년에서 이제 30년이나 45년이나 60년 묘지 설치해놓고 묘지를 철거하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후손들이 해야죠. 안 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습니다. 뭐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고 의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묘자리다. 자, 그러면 설명을 조목조목 하시라는 겁니다. 자, 먼저 개인묘지는 묘지 면적이 얼마고, 가족은 얼마고, 정중이나 문중은 얼마고, 그리고 이제 법인묘지는 묘지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거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자, 먼저 면적 설명이 맞냐 틀리냐 시험 문제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개인 묘지에다가 60제곱미터 내본 적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30제곱미터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15에 추가 등해서 내본 적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개인 묘지 보시까. 자, 먼저 동그란 1번에 개인 묘지 얼마입니까? 하나씩 설치하는 것 30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30제곱미터 이하로만 설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고도 해주라는 겁니다. 신고 언제입니까? 30일 이내에, 그러니까 사후에 넉넉하게 시간 줬으니까 1개월 정도 가깝게 시간 줬으니까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시 그리고 군 그리고 구에 가서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안 하게 되면 300만 원 약과태료 얻어맞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이제 2번에 가족이나 그리고 정중이나 문중이나 법인은 허가를 받습니다. 위에는 신고만 하면 되는데 허가는 재량이 있으니까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있습니다. 면적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가족묘지는 우리 가족구역입니다. 거기는 점유 면적이 10제곱미터, 하나씩은 1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설치 면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게 얼마고요? 거기는 100이고, 자, 그 숫자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괜히 또 가족에다가 30이다. 그러면 X입니다. 괜히 또 개인 묘지에다가 10제곱미터다. 그러면 또 X요. 30제곱미터 그리고 3분의 1밖에 안 되는 10제곱미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정중 그리고 문중묘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는 얼마고요? 100제곱미터 설치 면적이. 그리고 하나씩은 어차피 집단적으로 들어오면 여기는 2개 이상이면 거기는 10제곱미터입니다. 10제곱미터 이하고 거기다 이제 법인묘지가 있습니다. 법인묘지는 여기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거기는 점유 면적이 10제곱미터에다가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전체적인 설치 면적은 얼마라고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지. 안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아래쪽에 면적이 쭉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점유 면적까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묘지에 거리를 떼십시오. 고스를 합니다. 자, 먼저 사람이 없습니다. 도로 그리고 철도 하천 얼마 이내는요. 묘지를 300m 이내는 묘지를 설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떼십시오. 고스를 합니다. 그러면 300m 넘어가면 가능해요.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하고 관련됩니다. 20호 이상의 인가가 있거나 학교가 있거나 그리고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였을 때 얼마라고요? 500m 이내는 묘지를 설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바꿔놓을 겁니다. 도로에다가 500, 학교에다가 300 그러고 있으면 전혀 엉뚱한 소리 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은 꼭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될 거니까요. 점검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지 구역이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 지역에다 황당할 겁니다. 물론 이제 쓰라기도 안 쓸 건데. 그리고 상업 지역에 공업 지역에 묘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2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 설치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녹지 지역도 원래는 되는데 생산 녹지죠. 그리고 보존 녹지죠. 안 될 겁니다. 공법 배웠잖아요. 여기입니다. 자, 그런 지역에도 설치가 안 되는 지역이 있으니까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떼보시라는 겁니다. 보면은 나와요. 거기다 이제 문화재하고 관련되는데 그리고 농사만 지어야 되는 농업진흥지역에다가 그리고 물하고 가까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등의 묘지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천 그리고 도로 옆에는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를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림이나
보안님이나 모래가 많이 날리는 사방지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런 지역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2년이나 징역 얻어맞습니다. 큰 문제가 됩니다. 자, 그걸 설명하세요. 고설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묘지는 얼마 동안 설치를 할 수 있을까요? 얼마입니까? 15년. 연장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얼마씩? 15년씩 3번에 한해서 그 3회를 빼버려도 문제가 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도 말이 아주 매끄럽게 되는데 얼마라고요? 15년씩 3번에 한해서만 설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 1년 이내에 철거를 해야 되니까 묘지를 흔적도 없이 없애라는 겁니다. 자, 안 그러면 징역벌금이야.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한 나이가 되기 전에는 묘지를 사전에 먼저 매매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70세 이상이 되면 그건 가능. 70이라는 숫자를 한번 시험 문제 내볼 것 같습니다. 또 80이나 60으로 개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옆에 이제 우리 자연장지 아주 중요하니까요. 자연장지를 꼭 기억해놓으실까요? 자, 수목장 계획입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최근에는 수목장 환경 파괴 안 하니까 거기는 아주 적극 권장합니다. 그랬을 때 얼마가 될까요? 자, 먼저 하나씩 설치하는 개인도 그리고 가족도 개인의 가족의 자연장지도 얼마가 된다고요? 100제곱미터, 네, 여기 이하가 아니라 미만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중이나 그리고 종종은 20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고요. 여기도 신고가 맞습니다. 교재가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는 신고가 맞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묘지에 우리 법인의 자연장지 거기만큼은 10만 제곱미터 이상 똑같습니다. 거기는 허가가 같습니다. 거기는 집단적으로 설치가 되니까 허가 먼저 받으세요. 그런 부분이 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우리 세 번째 거래 이전 금액이나 또는 이제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수요에 관한 사항들 간단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개 보수나 실비의 금액이나 산출 내역도 어디다가 쓴다고요? 확인 설명서에 다 써야 돼요. 우리 예전에는 영수증이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영수증 같은 거는 없습니다. 대신에 확인 설명서에 꼼꼼하게 써야 됩니다. 자, 고소리 합니다. 자, 뒤에 이제 거래 금액, 자, 거래 이전 금액, 그건 우리의 우견 가격. 희망 가격이 아니라 우견 가격, 그리고 성약 가격, 완전히 끝난 금액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우견 가격이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들, 공법도 기재하죠. 공법도 하나 정도는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용 제한은 처음에 뭐 안 씁니다. 나중에 사고 나니까 이용을 제한하는 거. 그게 이제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에서는 심하게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정해놓고 자, 건물이 바닥을 얼마 정도 덮을 수 있느냐 그 비율을 50이네 60이네 70이네 막 5, 6, 6 글자 따갖고 열심히 정리하실 겁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중심 상업적 90%다. 그런 것들은 꼭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용적률은 위로 쌓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위로 쌓을 수 있는 것도 퍼센트를 두고 있으니까 중심 상업적 1500%까지 최대긴 하는데 그 벗어나게 되면 위반 건축물 돼서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교도소도 보내줘요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공법이 나올 거니까 하다 이용 제한이 뭔가 그리고 거래 규제가 뭔가 먼저 이용을 사후에 제한하는 것. 자, 거래 규제는 사전부터 먼저 규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거래는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자, 그런 게 바로 이제 여기에 거래 규제고요. 거민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거래 규제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거래 규제인가 이용 제한인가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가 항상 거기서 이제 꼼꼼하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재도 이제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조목조목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농지법도 시험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오니까요. 뭐 면접 같은 것은 뻔히 아니까요. 우리 농지법도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언제 어디 해야 되느냐.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농지를 취득하라는 겁니다. 농지가 뭐였습니까? 전 그리고 답. 주의하실 게 과수원도 농지입니다. 잘못 생각하시면 과수원은 농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얻어오라는 겁니다. 서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서식을 써서 어디다가 시나 군 없습니다. 구청장, 읍장, 면장. 군수 대신해서 읍이나 면장에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편리하게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4분 남았네요. 4일 만에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경영계획서 필요 없으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경영계획서 필요 없잖아요. 얼마 만에 나옵니까? 이틀 만에 나와요.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언제 얻고 언제 얻지 않아도 되느냐. 여기는 취득이니까 유상무상을 아예 안 따집니다. 아까 이제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지상권도 들어갔는데 거기는 거래니까 유상만 따졌다는 겁니다. 증여는 안 받았습니다. 부담부 증여만 받았지 게입니다. 근데 대신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여기는 뭐라고요? 증여도 받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냥 취득이라고 했으니까 유상무상을 안 따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는 거기는 가등기부터 그리고 예약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왜요? 사전에 초전 박사를 해야 합니다. 뭐는요? 투기는 괴입니다. 대신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취득이라고 했으니까 얻어왔을 때 그러면 가등기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크게 나오니까요.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명까지 우리 시험 문제는 오히려 농지법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먼저 농지취득 자격증명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해서 시험 문제가 꼭 매년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를 점검 좀 잘 해놓으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내용들을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가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2개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외국인 토지법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확인 설명서에 서칭 내용들이 시험 문제는 무조건 나오니까요. 거기는 2개가 나옵니다. 벌써 이제 다음 시간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